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75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한옥 거실에서 아들 준규와 며느리가 냉정한 얼굴로 저를 내보내던 그 순간을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은 못 모시겠어요. 알아서 사세요. 아들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손주들 돌보느라 제 허리가 휘어지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짐이 되어 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이요. 뒤돌아보니 제가 살던 집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평생 처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5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보따리에서 여벌 옷을 꺼내 덮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떠돌다가 추운 밤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곳이 필요했거든요. 역 한쪽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역무원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고 굴욕감과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는데 그때 정말 세상에 혼자라는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렇게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다니요. 손을 내밀 곳도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과 살고 있었고 저만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매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떠돌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운 거리 모퉁이에서 힘이 빠져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남성분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작은 분식집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박상우 씨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진심 어린 연민 어린 표정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분이 계시다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박상우 씨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간단한 요리도 거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제 모습이 오랜만에 쓸모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할머니. 하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박상우 씨는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올 때면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살아갈 힘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분식집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제게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도시 거리에서 준규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저도 복잡한 감정에 그저 그를 바라만 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된 공기와 억눌린 감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후회일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그저 놀라움일까요?
저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할까요? 아니면 그리웠다고 말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분식집 설거지일지라도 이것이 제 삶이고 제 자존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부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분식집 주방에서 일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